쿠팡은 중국에 있는 퇴사한 내부 직원이 쿠팡 국내 온라인 시장 1위 미국 나스닥에 등록된 3,370만 개 계정이 유출된 대형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즉각적인 충격으로 이어졌다. 12월 2일 미국 기업 유통 플랫폼 쿠팡 주가는 5% 넘게 급락 타격을 받았지만 11월 5일 약 한 달 만에 최대 낙폭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거래량은 평소보다 4.5배 급증했다. 고객 개인 정보가 지난 6월 24일 5개월 전에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의 초기 해명과는 다르게 사실상 모든 쿠팡 고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같은 정보가 해커 손에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쿠팡에서 퇴사한 내부 중국 직원이라는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은 보고서에서 쿠팡이 자발적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한국 정부가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1조에서 약 1조 2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쿠팡 한국 박대준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현재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도 쿠팡에서 문자를 하나 받았지요. 쿠팡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퇴사한 중국 직원이 메인 서버에 무단 접근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쿠팡은 중국에 있는 내부 직원이 노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배송지, 전화번호 및 일부 주문 내역 등 사실상 개인상에 관한 모든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쿠팡의 심각한 부실한 대응과 이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조치들입니다. 최초의 무단 접근이 추정되는 그 날짜로부터 무려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쿠팡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 시점에 4,500개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던 피해가 조사를 해보니 3,370만 명입니다. 7,500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5개월 동안 쿠팡이 뭘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알면서도 5개월 동안 방치한 이것은 과실보다는 고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통신사 금융권 해킹 사고와 달리 쿠팡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게 내부자 소행이라고 추정되는 겁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동안 쉬쉬한 무책임한 대처 보안 관리가 낳은 사고입니다. 근무했던 중국 국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것이라면 마땅히 한국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 정보의 반환과 유통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중국 당국이 취해주길 바랍니다. 단순한 보안 사고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배신입니다. 대표의 사과 한 번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쿠팡은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최대 플랫폼 사업자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국민의 개개인의 정보와 관련된 점에서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안입니다. 쿠팡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그래도 쿠팡은 그동안 산재가 빈발해왔고 쿠팡 계열사가 퇴직금 미납 의혹이 제기되는 등 상설 특검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쿠팡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 법에 의하면 과징금이 5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법에 의하면 터무니없이 미국에 비해 낮은 과징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고요. 그동안 쿠팡은 미국 회사라는 점을 이유로 해서 한국 내 여러
불공정 거래 행위 그리고 범죄 의혹, 또 여러 편 의혹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통상 문제로 치부하는 것을 시도해 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통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침해한 대한민국의 형법 위반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익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통상 문제로 이 일을 치부하지 말고 정부 당국은 2차 피해 방지를 비롯한 보호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보강과 함께 힘든 택배로 8명이 사망한 쿠팡 배달원들의 선결 조치도 꼭 이루어지길 부탁합니다. 그럼 튼튼 시니어 정보 건강 큰아들이 이렇게 빠져나간 여러분의 개인 정보들이 바로 보이스 피싱범들의 자료가 되거든요. 이제 이런 문자나 전화 받지 마세요. 아마 전화로 문자로 쿠팡 피해 입으셨나요? 저희들이 피해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또는 피해 사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들이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피해받는 금액이 있다면 환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나라의 사이트에 들어가 스미싱이나 피싱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악성 여부 판별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저의 지난번 보이스피싱 보안 방법 참고해 주십시오. 뒤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쿠팡에서 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개인정보 변경을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개인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 변경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쿠팡으로 들어가 주세요. 휴대폰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된 채로 나올 거예요. 자동으로 로그인이 안 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건데, 이유는 쿠팡 측에서 뭘 하나 클릭만 해도 자동 로그인이 되도록 설치를 해놨기 때문이거든요. 자, 아래로 내리면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 사람 모양을 눌러줍니다. 들어오면 여기는 개인의 정보들이 나오는 화면인데요. 이름과 받은 혜택 그리고 주문 내역들이 쫙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눌러 볼게요. 그럼 내 정보관리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아래로 보시면 여러분의 이름, 비밀번호들 그리고 주소까지 모두 보입니다. 여기서 회원 수정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터치하셔요. 그러면 회원님 원래 비밀번호를 여기다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진짜 본인이 맞나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밀번호를 적으셨다면 확인을 누르세요. 자, 회원 수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성명과 이메일 그리고 휴대폰 번호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름과 휴대폰 번호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하니까 변경하기 어렵고요. 이메일은 변경해 주셔도 좋지만 기억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급한 대로 비밀번호만 그리고 초기 화면에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저도 소식 듣고 바로 변경했어요.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1단계 쿠팡 앱 실행 내 계정 들어가기 앱 열고 하단 메뉴에서 내 쿠팡 사람 모양 아이콘 누르기. 2단계 설정 들어가기 내 쿠팡 화면에서 오른쪽 위 톱니바퀴 아이콘 설정 누르기. 3단계 계정 관리 들어가기 설정 목록에서 계정 관리 클릭. 4단계 비밀번호 변경 선택 계정 관리 안에서 비밀번호 변경 메뉴 클릭. 5단계 현재 비밀번호 입력 현재 사용 중인 비밀번호 입력 다음 클릭. 6단계 새 비밀번호 입력 새 비밀번호 입력 8에서 12자 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 권장. 7단계 완료.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문구 뜨면 끝. 저번 제 보이스 피싱 정보에서 시행하는 것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이스 피싱 피해나 스미싱 피해 막을 수 있어요. 쿠팡은 2010년에 설립됐는데요. 11년 만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할 만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새벽 배송 등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으면서 지난해에는 매출 40조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성장과는 별개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죠. 올해에만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 4명과
대리점 소속 택배 배송기사 3명이 사망 후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쿠팡이 외형은 성장했지만 덩치에 맞는 질적인 성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점유율 확보에만 사활을 걸다가 정작 소비자 보호와 직원 안전에는 소홀했다는 겁니다. 쿠팡이 외형은 성장했지만 덩치에 맞는 질적인 성장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고요. 피해 보상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뜰 거예요. 1분이면 해결됩니다. 쿠팡은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말고 옆에 이메일도 변경하면 좋습니다. 로그인을 살짝 터치해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메일 나오고요. 아래에 비밀번호는 아까 바꾼 비밀번호를 적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변경한 비밀번호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편리함에 쿠팡을 다시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쇼핑할 때 쓰는 쿠팡이니만큼 바로 난 탈팡할 거야. 이런 사람도 전국에 많다고는 하나 이렇게는 어렵다 보고 최소한 비밀번호라도 바꿔주는 게 낫다 생각하고 비밀번호 변경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보호나라에 대한 사용법은 이 사이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개인정보 사고나 스팸 신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카톡을 열어주세요. 아래에 점색에 누르고 우측 상단의 검색창을 클릭하셔서 보호나라고 검색해주세요. 글자 옆에 파란색으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면 공식으로 인증된 채널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이 모양 버튼을 눌러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채널을 추가해놓고 혹시라도 피싱이 의심되는 전화 문자를 받으셨다면 여기서 신고할 수 있고 내가 받은 링크 주소가 스미싱이나 피싱인지 확인까지 해줍니다. 만약에 이상한 링크를 받으셨다면 바로 보호나라 채널로 들어와서 여기 아래 스미싱 피싱 서비스를 클릭하고 받으신 문자를 복사해서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기 문자 내용만 보이면 안 되고 피싱 사이트 주소 즉 URL까지 모두 보이게 복사를 하셔야 된다는 문구 보이시죠? 이 점 꼭 주의해 주세요. 혹시라도 카톡 채널 추가가 힘드시다면 전화번호는 9번 없이 118번 바로 신고도 가능하니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지 않을까요? 이번 쿠팡 사태가 심상치 않게 보여집니다. 제 채널 튼튼 시니어 정보 건강 가족분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가 알려드린 방법만이라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고 보이스 피싱 예방법으로 참고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니어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